예, 설 명절 다 잘 보내셨습니까? 설 이후에 처음 맞는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 당대표 개회선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65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합니다. 예, 먼저 문재인 당대표 시작 발언을 읽겠습니다. 다들 고향 잘 다녀오시고 또 저희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지역구에 있는 전통시장, 국제시장에서 많은 시민들 만나뵙습니다. 설 민심은 한결같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먹고 살기가 힘들고 또 앞으로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는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당에 대해서도 서민경제를 살려달라는 주문이 제일 많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복지는 물론이고 경제에도 유능한 정당이 되는 것이 우리 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오늘 우리 당 정책위와 민주정책연구원 주최로 박근혜 정부 운영평가 토론회가 열립니다. 앞으로 남은 3년을 위해서도 지난 2년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무능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의 면모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국회 교문위 전체 회의가 열리죠. 아시아 문화전당의 9월 개관을 위해서 이번 2월 국회에서 아시아 문화전당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부와 또 교문위원들과 함께 확실한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6일에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연장 가동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당은 내일 원전 특위와 이방위원 연석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할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설계 수명이 만료된 오후 원전의 가동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세월호 운항 설령을 연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므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월성 1호기의 연장 가동 저지에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AI 청정 지역이라든 중국에서는 구제역과 AI가 동시에 발생한 최악의 상황을 보였습니다. 농민들의 생계가 걱정됩니다. 지난 4년간 구제역과 AI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집단 예산만 3조 원 이상이었지만 정부는 번번이 방역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정부는 온갖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한 방역 관리로 구제역과 AI의 확산을 막는 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군대까지 동원해서 시속한 그런 대응으로 확산을 막아낸 것처럼 그런 자세로 정부가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익수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날 날씨는 따스했지만 설 민심은 꽃샘 추위보다 싸늘했던 것 같습니다. 서민들의 지갑은 꽁꽁 얼어붙어서 시장과 창고 경기가 싸늘했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계는 꽃샘 추위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민심이었고 정부 여당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잘 하도록 야당도 제대로 역할을 하라는 충고도 적지 않았습니다. 야당도 성경제, 민생경제 살리는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닌 대안을 가진 비판을 하면서 제대로 된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이전인 2월 15일 전경련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 체감 경기가 정말 혹독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현재 경기가 불황이라고 답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난해보다도 가계 소비가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가계 소득도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45.4%, 감소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39.6%로 응답한 국민의 85%가 가계 소득의 악화를 예상했습니다. 심각한 것은 국민들이 현재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지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은 25.1%로 임금 불평등이 OECD 국가 중에서 미국의 25.3% 다음으로 두 번째고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호주의 3분의 1 수준이고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는 그리스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비정규직 부모 자녀 중 78%가 비정규직이었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 가난에 의해서 고용 형태까지도 대물림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의 임금 편차는 커져만 가고 최저임금 상승은 더디기만 하고 비정규직의 멍에는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이 경제에서만큼은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경제 정당으로서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국민에게 제시한 소득주도 경제 성장 방향으로 정부 경제 정책을 시급히 전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구조 특위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가 조작과 사기 행위를 동원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2일 특위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한국석유공사 경영위원회는 나를 포함한 하베스크의 내부 수익률을 하루 만에 조작해서 통과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이라크 대통령과 체결한 이라크 유전 MOU도 호사위 대통령과 체결한 35억 달러짜리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점점 드러나는 부실 자원 외교에 민낯해 국민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국민을 대신해서 총체적인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 국정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이제 2월 국회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우리 당은 경제를 파탄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동시에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한 만큼 우리 당이 제안한 소득주도 경제 성장의 정책 전환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2월 국회 동안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가계소득 증대 법안, 최저임금 상승 및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민생 법안 통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관 청문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관 청문회 따로 대통령 임명 따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장관 후보자들이 대통령의 친위대가 아닌가 할 정도로 친박 인사들이라는 지적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주준영 최고위원 뵙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평생 내조하셨던 부인 박영옥 대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지역구에 내려가서 최근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인정 표결에 의해서 지역구 주민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처럼 야당이 단합된 모습으로 제대로 국회의원의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좋은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덕분인지 몰라도 우리 당의 지지율이 30% 중반까지 올라가서 새누리당과 거의 오차 범위로 좁혀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국민의 눈높이 정치를 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 민심이 변하는 것은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서울 민심 화두는 민생 경제였습니다. 특히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 때문에 대다수의 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담뱃값 2,000원 인상해서 적게는 3조 원, 많게는 5조 8천억 원의 세금을 더 걷게 되었는데도 정부는 세수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 차원이라고 강변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라고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저가 담배 도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 주고 약 주는 뒤죽박죽의 정책으로 국민들은 너무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금연정책, 국민 건강을 생각했으면 밀고 가야지 2달도 안 돼서 저가 담배 태양을 합니까? 노인과 서민들은 담배를 더 피워서 값싼 질 낮은 저가 담배를 피워서 건강을 해쳐도 된다는 말입니다. 저가 담배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됩니다. 2.17 개각은 국민들에게 참 맥이 빠지는 인사입니다. 가뜩이나 이항구 시민국무총리도 반쪽 총리에 만신창이로 임명된 마당에 총선을 불과 1년에 남기고 4명 중 2명을 친박의 현역 의원으로 차출한 것은 과연 10개월여 시한부 장관으로 어떻게 산적한 국정 변화를 풀겠다는 것인지 대통령의 무기력한 국정 운영에 더욱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을 주도한 분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런데도 그 책임자를 문책을 당할 사람을 부총리로 몇 단계 승진까지 시켜준 것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과 국민 무시를 여실히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남북 간 화해 협력을 구현하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위로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조세 전문가입니다. 국토교통 관련 경험은 전무합니다. 19대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에서 활동했고 발의한 법안 역시 금융과 재정 관련 법이 다수입니다. 법인세 인하론자입니다. 법인세를 인하한 인하론자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10개월짜리 시한부 장관이라는 관계도 있습니다. 각종 경제 살리기 정책이 과연 제대로 될지 우려가 큽니다. 김장수 전 청와대 안보실장의 주중 대사 내정은 제고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중국 전문가도 아니고 세월호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가 문책을 받은 인사를 지금 한중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에서 군 출신의 대북 강경파로 평가받는 김 전 안보실장의 주중 대사 인사는 제고되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이토록 인사나 국정 운영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먹고 살기가 힘든 서민들의 희망은 꺾이고 한국 경제 회복은 점점 멀어지면서 국민들의 큰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정청래 최고위원 예, 설 잘 쓰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 민심은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정윤의 미스테리, 문고리 3인방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상당히 높고 뿌리가 깊었습니다.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세금 폭탄,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국민들의 문제였고 이슈였습니다. 저들로부터는 정권에 대한 민심 위반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고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과 분노 중에서
인사 남맥상에 대한 국민의 지적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민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안산 세월호 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유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름 아닌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실종자 남구 학생 다윤이 엄마의 절규였습니다. 팽목항에 또 작은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의 사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산 세월호 분향소에도 영정사진은 있지만 아직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검은 리본이 달리지 않는 그런 사진이 9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하루빨리 온전한 선체 인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세월호 선체 인양은 하루빨리 결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온전한 진실을 건져내는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해서 정부는 하루빨리 결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모령으로 정부에 등록된 양부 피해자 238명 중 생존자가 53명밖에 남아 계시지 않습니다.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런데 어제 또 천인 공명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시네마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행사를 강행했고 일본 정부는 이번 기념 행사에 마스모토 요헤이 내각부 정무관을 또 파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이 매년 개최해온 다케시마의 날에 정무관 차관급을 파견한 것을 올해로 3년째 강행했습니다. 독도는 누가 뭐래도 우리 땅입니다. 일본의 독도 문제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참회, 반성이 있기를 바라고 어제 개최된 행사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10년 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시비 삼아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까지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해서 그것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지금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탄핵까지 했던 새누리당에게 묻습니다. 엄연한 국정원이 불법 대선, 부정선거에 개입해서 사법부에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제 새누리당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요구하는 우리에게 대선 불복이다,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반말로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기조대로 간다면 노무현 대통령 퇴임운동을 벌이겠다라고까지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대선 불복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여기에 조그만 잡지라도 부정선거가 개입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표라도 도움을 받은 세력을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은 최소한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 불법 대선 부정선거 사건에 대해서 새누리당 정권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의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네, 이어서 오영식 최고위원 발언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설 명절 잘 쓰셨습니까?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기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설 명절 여러 주민들 만나뵀을 때 똑같았습니다. 너무도 어려운 서민 경제에 대한 하소연이 설 민심 가였습니다.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매일 인사 문제로 시끄럽고 또 먹고 살기 가뜩이나 힘든데 서민 증세로 서민들 더 살기 힘들게 만드는 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설 민심에서 저희가 절실히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공약했던 그 약속들이 거짓으로 2년 동안 드러나고 또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오히려 정부가 슈퍼 갑질 행세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과 신뢰의 정치를 이야기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권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설 민심을 통해서 본 박근혜 정권의 지난 2년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한마디로 배신의 2년, 절망의 2년이었습니다. 어제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유한구청에서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무엇이든지 총동원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돈 있으면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조속히 정부는 세월호 인양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만이 그나마 지금 유가족들의 마음을 그리고 요구를 받아들이는 진정성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이전에 조속히 세월호 인양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설 연휴 이전 그리고 연휴 내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도 어려운 서민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하소연이 주요되었습니다. 앞으로 4월 뒤면 송파 세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설 연휴 닷새 기간 동안 경북 지역에서만 하루 1명꼴로 자살을 하는 등 생활고 등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분은 이 나라가 보호복지국가라고 운영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정부는,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생활보호에 쫓기고 있는 서민들 문제, 양극화 문제 등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 어떠한 정책적 대안도 제대로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양극화 해소와 사회 안전망을 통한 복지의 실질적 기능을 위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과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박근혜 정부는 전국민 불행시대를 초래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 최고위원 발언입니다. 예,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설 연휴를 맞이해서 노인정 어르신들을 만나뵈었습니다. 노인정은 초고령화 사회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60대 어르신들은 찾아볼 수가 없고 70대도 젊은 축에 속하고 80대, 90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또 겨울인지라 한 입을 덮고 옹기종기 앉아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독거노인으로 살고 계십니다. 그나마 노인정에 와야 따뜻한 밥 한 끼 따뜻하게 그리고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와 계신다고 합니다. 설날 전날인데도 불구하고 노인정에 와 계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노인정에 방문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고 계셨지만 이제는 워낙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서 눈이 침침하고 귀가 어두워서 화투를 치실 수 있는 어르신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70 전후의 어르신들은, 할머니들은 학교 급식 시간에 배식 일자리라도 얻으려고 굉장히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계십니다. 할아버지들은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수의로 일하러 나갔기 때문에 노인정은 텅텅 비어있다고 합니다. 65세 노인 인구 542만 명 시대입니다. 5년 전에 비해서 100만 명 늘었습니다.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35.2%. 대한민국의 어르신들 우울하고 불우합니다. 폐지 줍는 노인들 전국적으로 180만 명이라고 이미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폐지 줍는 일로 한 달 꼬박일해서 30만 원 버십니다. 생계 유지하던 이런 어르신들 소득을 반토막 낸 것이 다 아시다시피 재활용 폐품의 체액 공제율을 반액으로 축소하는 일명 서민지갑터는 서민 증세였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 전 세계 1위로 빈곤 문제가 결정적인 원인이고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노인 전체의 50%, 47%니까 50%에 육박하고 있어서 일본과 미국의 19% 그리고 EU 평균 12.8%에 비교하면 정말 심각합니다. 슬픈 일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 중에 47%만이 국민연금 없이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만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을 전 세계 최고의 빈곤 상태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재반의 조치들을 취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2014년부터 2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민행복시대 어르신들 어디에 계십니까? 설 연휴 끝나고 강원도에서 주민과 당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강원도의 동해안에 원전과 화력발전소가 지금 집중화되어서 심각하게 동해바다가 죽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가 됐습니다. 현 정부는 현재 23개 핵발전소를 41기로 늘리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화력발전소를 동해안에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강원도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3척의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완공 단계이고 올 상반기 7차 전력수급 계획이 발표되면 3, 4, 5기까지 추가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동해시의 화력발전소도 2기나 건설 중이고 강릉에도 1,000MW 규모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이렇게 원전과 화력발전소가 잇따라 건설됨에 따라서 송전선로의 건설을 위한 위에서 3척과 정선을 거쳐 평창을 잇는 765kV 추가 송전로 개설을 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강릉, 삼척, 동해 등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거나 건설될 예정으로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국민의 안전은 지금 뒷전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정책 즉각 수정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후보실의 공약으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속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환경을 망가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천혜의 아름다운 땅입니다.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원전, 화력 발전소 등 유해 물질로 인해서 관광지로 개발돼야 할 땅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동해바다는 오염되고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순박하고 착한 강원도민들은 고향 땅이 오염되고 파괴되는 현실을 앞에 놓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의 한숨소리가 커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 전환하겠다고 하셨던 약속 잊으셨습니까? 약속 좀 제발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부분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 이전 수준이 25%로 인상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인하하는 투자와 고용이 늘었으니까 고스란히 재벌 대기업에 국감만 채워서 사내 유보금이 500조 원에 달합니다. 국민은 박근혜 정부의 법인세는 성역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2월 국회에서 반드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최저임금 책정 방식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문재인 당 대표님과 많은 국회의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발의한 최저임금 인상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낸 법안은 최저임금을 정부가 밀실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의 장인 국회에서 정하자고 하는 법안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빈곤 문제 해결에 주춧돌인 만큼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정해야 합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함께해서 민생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